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해축은 좀 아쉽게 됐는데 그래도 아침에서 좀 이길 만한 팀들 데리고 갔는데 상하이선화 그리고 아릴랄 그리고 에스테글랄 프렌까지 해서 어, 상하이선화도 다폴에 마행 간 게 있고 아릴랄도 마행 간 게 있고 에스테글랄 승 간 것도 있는데 다른 조합들 때문에 해축까지 섞었다가 좀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언오버 본 것도 아침이랑 요런 거는 다 흐름대로 나와줬거든요. 에이시밀란 언더까지. 근데 아탈미넨 벤피카가 좀 아쉽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7시 경기는 건너뛰었습니다. 또 한 경기는 또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좀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마감 경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루턴타운까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콕 시드니. 그냥 무 봅니다. 무. 1차전도 비겼더라고요. 시드니가 이기다가. 그래서 방콕이 홈이고 이게 1차전을 비겼다 보니까 쉽게 이게 언어보다 사실 3.5를 줬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방콕 프렌을 가자니 이 시드니도 상당히 좀 걸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1차전을 뭐 시드니가 이겼다면 모르겠지만 시드니도 최근 호주 리그에서 성적이 뭐 나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연패 한 번 있긴 했지만 해서 묻찍거나 건너뛰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하이 하이강하고 요코마리 사실 요코마리는 의미가 없거든요. 굳이 이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제도 빗셀고베 반대로 갔던 이유가 그겁니다. 빗셀고베도 순위 싸움이지 요코마리가 지금 승점이 15점으로 1위입니다. 지더라도 득실에서 뭐 실점만 많이 안 하면 득실이 지금 4골 차이니까 충분히 1위를 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잠시만요. 지금 보면은 상하이 하이강이 지난번 빗셀고베한테 0대4로 졌단 말이죠. 근데 홈인 걸 감안하고 요코마리도 이제 쌈프이로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다음 리그 경기 굳이 이 경기에 그리고 지난번 상하이 선화전도 1대0으로밖에 못 이겼어요. 그래서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상하이 선화가 요코마리 원정 가서 좀 선방을 했기 때문에 상하이 하이강도 뭐 해볼만 하다 보여집니다. 홈이라. 그래서 승무 봅니다. 승무. 이기면 그래도 상당히 좀 이게 아마 마지막 경기 같은데 이기면은 순위가 바뀝니다. 지금 잠깐만요. 아니구나. 이기면 바뀌는 게 아니고 지고 만약에 음 잠시만요. 이게 다른 팀들도 한번 살짝 봐야겠습니다. 이게 경기 수가 어떤 데 막 적은 데도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포항이 경기가 남아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항 뭐지? 포항도 경기가 다 끝난 건가? 8경기?
음. 근데 여기 왜 표시가 전체적으로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포항 7경기? 여기 조금 살짝 이상한 것 같은데 분명히 마지막 경기로 알고 있는데 여기 표시가 좀 살짝 아니면 여기 그 뭐지? 적용이 안 됐거나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상하이 선화는 상하이 하이강이죠. 하이강. 아까 상하이 선화가 이제 그 요코마리 원정에서 1대0으로 졌다 했는데 사실 요거 승무 보는데 뭐 막 갈 경기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을 아까 잠깐 봤는데 썩 좋아 보이는 경기 없어요. 어제는 그래도 승패가 확실히 보였고 뭐 프렌도 좋아 보이고 했지만 오늘은 배당도 낮고 어제 상하이 선화도 배당이 떨어지기 전에는 배당이 그래도 좀 높았거든요. 1.76. 그래서 꼬마리가 딱히 리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면 어제 빗셀구배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승무 봅니다. 승무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샤바부드하고 알 웨어다트는 이게 1차전을 원정 가서 이겼습니다. 2대0으로. 그래서 이 홈에서 하는 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리그에서도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 샤바브 승 보고 마엔까지 봅니다. 마엔. 왜냐면 웨어다트 입장에서는 어쨌든 두 골 차기 때문에 한 골 차면 모르지만 그리고 그 전에 뭐 세판이라든가 이스트클 상대로 잘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언오버가 가긴 살짝 좀 애매하고 샤바브가 나름 홈에서 아니면 원정에서 다득점 경기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오랜만에 아침 투에서 언더 나온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승마엔 보는 게 낫지 3.5 기준을 줬기 때문에 어느 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다 배당이 높아요. 어제보다 배당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고 그리고 도르트문트하고 이 그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간차가 얼마 안 나서 아침은 아침대로 묶다 보니까 이게 경기 순서는 도르트문트가 먼저인데 알타와한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타원하고 아라크랑 경기 갈게요. 이거는 뭐 첫 경기를 2대2로 비겼어가지고 아무리 홈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비겼기 때문에 저는 배당 대비 알타원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사우디하고 카타르 팀의 대결인데 알라크라가 뭐 실점이 많을 때는 많긴 한데 어쨌든 비겼다는 점 그리고 홈에서 확실히 좀 유리하게 이제 슈팅도 더 많이 때리고 했었어가지고 알타원이 이제 패배가 많지 않은 팀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 리그에서 홈에서도 살짝 좀 이겼던 적도 좀 오래됐고 해서 아침 엘리트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떨어지기 때문에 무승부 보는 게 맞다. 무 봅니다. 무. 그래서 오늘 딱 보면 어제는 그래도 뭐 상하이서나 승이라든가 뭐 알릴날 뭐 프렌 보였는데 오늘은 뭐 프렌도 안 보이고 그냥 오로지 무 아니면 뭐 승. 그나마 배당 대비 좋아 보이는 건 샤바부 쪽 이렇게 봅니다. 해서 아침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아침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챔스 프리미어 그리고 챔피언십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도르트문트하고 스포르팅인데 사실 이거 예상을 못했거든요. 스포르팅이 홈이었고 설마 그 전에 이제 스포르팅의 전적을 보면은 뭐 아스날 기점으로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도르트문트가 원정에서 워낙 못하다 보니까. 근데 얘네가 또 챔스에서는 나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볼로냐전도 선제골을 결국 넣었지만 역전패당한 부분이 아쉬웠고, 그리고 최근에 뭐 샤흐타르라든가 바르샤하고의 뭐 2대3, 그리고 디나모 원정도 3골을 넣어서 확실히 리그보다는 챔스에서 강한 것 같다. 왜냐, 지난번 리그 경기도 졌거든요. 그래서 다음 경기 또 홈에서 유니온 베를린하고의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또 홈 경기고, 그래서 스포르팅이 뭐 이기면서 뭐 도르트문트가 이기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웬만하면 올라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스포르팅이 이기면서 뭐 1대0, 2대0 아니면 뭐 2대1로 이기면서 경기는 스포르팅이 이기지만 도르트문트가 올라갈 거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애초에 3골 차는 좀 빡세요. 그래서 도르트문트 승 봅니다. 요거. 도르트문트 승. 오늘 아침만 공개를 하고 여기는 빈칸으로 놔둬두겠습니다. 도르트문트 승 봅니다. 최소 비길 거라 생각하는데 뭐 3대0으로 이긴다고 해서 방심하기에는 스포르팅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홈인정 감안하면은 홈승 봅니다. 홈승. 그리고 홈승 보는 이유가 스포르팅 쪽이 지금 아까 볼 때는 없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도르트문트 마행까지 봅니다. 원래는 도르트문트 승만 보려 했는데 마행까지 보겠습니다. 물론 도르트문트도 로테를 돌릴 수 있긴 하지만 방금 보니까 스포르팅에서 명단 제외를 했습니다. 일단은 빅토르 요케레스 22골에 5어시 명단 제외입니다. 명단 제외. 그리고 부상도 2명. 그리고 공격에 뭐 트린캉 이 선수도 명단 제외입니다. 공격에서 벌써 명단 제외 2명에 부상 빠지면은 몇 명 안 남아요. 이미 골에 관여하는 선수들, 그리고 미드필더에 부상인 선수들이 몇 명 있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이 경기 거의 포기하는 느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포르팅이 다음 경기 원정 경기인데 얘네가 1위인데 2위하고 2점 차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리그 순위가. 그래서 어차피 0대3으로 진 거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르트문트 원정이라 홈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명단 제외가 됐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승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더 승을 본다. 그리고 에스턴하고 리버풀도 아까 분석을 했지만 보니까 리버풀이 지금 1위긴 한데 승점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거든요. 이제 7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에스턴은 홈에서 워낙 강팀이거든요. 6승 6무 1패. 근데 뭐 리버풀도 원정 무패팀이라 뭐 근소하게 리버풀 우세를 보긴 합니다만은, 왜냐면 에스턴에 이제 미드필더 쪽에 부상들이 좀 있고 수비 쪽에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에 그나마 와킨스랑 이제 로저스가 그래도 둘 다 나올 수 있다는 게, 레온 베일리는 좀 애매해요. 근데 둘의 비중이 워낙 중요하고 리버풀은 코디 각포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입니다. 각포도 나올 수 있을지 말지는 좀 애매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 에스턴이 홈에서 지금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물론 지난번 입스위치전 비교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 전에 뭐 어쨌든 뭐 맨시티도 잡았었고, 그리고 뭐 챔스에서는 이제 유벤이랑 비기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원정은 홈에 비해 조금 부족한데 최근 홈에서는 거의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최근에 울버햄튼한테도 홈에서 한 골차 승부, 그리고 에버튼 원정도 2대2로 비겼었고, 플리머스 뭐 로테를 돌렸다고는 하지만 2부 꼴찌 팀한테 졌다는 거. 그래서 리버풀도 예전부터 원정은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좀 불안하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홈에서 빡센 이제 에스턴이라서 리버풀이 원정에서 뭐 이긴다 하더라도 대량 득점으로 이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요거 가장 좋은 건 에스턴 2프렌입니다. 2프렌. 배당이 적더라도. 그러니까 무승부를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더 높이면 프렌 정도까지는 봅니다. 왜냐면 점수차가 더 좁혀져야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너무 달아나면은 이게 뭔가 후반으로 갈수록 너무 빨리 우승자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좁혀지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도 쫓아갈 수 있는 건 그나마 아스널이에요, 아스널. 여전히 1패긴 한데 원정에 첫 패배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무패일 수는 없거든요. 9승 3무니까. 요새 조금 실점이 있고 결장자 부분에선 리버풀이 좋지만 그래도 에스턴 2프렌 배당을 더 높인다면 프렌 정도. 언오버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에스턴이 어떨 때는 오버도 잘 나긴 하는데 요새 보면은 뭐 1대1 무도 있고 그리고 리버풀이 원정에서 3골 이상 넣었던 경기가 거의 드물거든요. 최근에. 거의 많이 넣어야 2골이기 때문에 사실 3.5 기준 아니고 2.5면 뭐 오버를 갈 수도 있지만 3.5라서 언더 가기엔 배당이 좀 구리다. 그래서 저는 2프렌 배당을 더 높인다면 프렌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루턴타운 플리머스 갈게요. 요것도 말이 아니죠. 플리머스가 지금 한 단계 올라갔는데 지난번 이제 뭐 홈에서 미러를 잡고 그때 리버풀 잡고 뭐 브로미치 잡고 홈에서 3연승이지만 원정은 뭐 썬더랜드 비기긴 했는데 블랙번한테 0대2로 졌습니다. 결국. 그래서 뭐 썬더랜드 선방은 잘 알겠지만 플리머스의 이제 원정 성적을 보면은 5득입니다. 5득. 아직도 1승이 없는 유일한 팀이에요. 원정. 4무 12패. 5득 39실점. 근데 플리머스는 홈에서 그나마 그 성적이 좋거든요. 루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리머스보다 원정에 하나 더 좋고 승점 5점 12골. 근데 홈에서는 6승 3무 6패이기 때문에 그리고 루턴타운이 지난번 셰필드전도 슈팅은 더 많았습니다. 조금 더. 근데 0대1로 졌고 최근 2경기 득점이 없긴 하지만 홈에서도 못 이긴 지 꽤 됐거든요. 5연패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2무 4패니까 최근 11경기 2무 9패입니다. 9패. 너무 말이 안 돼요. 그 전에 루턴타운이 홈 성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더라도 루턴타운은 홈에서 최근에 졌던 경기 다 한 골 차입니다. 프레스턴하고는 비겼고. 그래서 루턴타운도 원정에서는 뭐 쳐다보기 어려운 팀인데 홈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 해서 오랜만에 홈승 노려봅니다. 루턴타운 승. 뭐 둘 다 고만고만하다. 그러면 뭐 무승부 정도 보험을 두는 게 나은데 이게 또 무승부가 걸려서 언더를 가자니 승이랑 언더 배당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루턴타운이 이길 때 2대1 스코어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플리머스가 골을 넣으면은 뭔가 오버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냥 루턴타운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턴타운 승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제가 루턴타운까지 보고 왔는데 파리하고 이제 브레스트의 경기입니다. 뭐 파리 같은 경우는 이 브레스트하고의 경기에서 일단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되게 유리해요. 그리고 지난번 툴루즈전까지. 그래서 아직도 무패 중입니다. 리그에선. 챔스에서는 그때 뮌헨한테 졌나? 그게 마지막 그 패배였던 것 같고 예전에 그 리그에서 원정 5대2 때문에 원정이 살짝 불안하지 않을까 했는데 3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스트 입장에선 지난번 오세르전도 비겼고 그래서 브레스트도 무가 많이 없기로 유명하거든요. 아마 진짜 오랜만에 무승부 했을 겁니다. 지난번 오세르전. 근데 뭐 원정에서 지금 3연승 중이라고는 하지만 파리를 이기긴 좀 힘들어 보여요. 근데 파리의 이제 스탠스가 중요하죠. 파리는 챔스하고 리옹 원정 리그 경기 가고 또 그 컵 대회도 또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좀 빡빡해요. 그다음 또 홈에서 릴, 그다음 스타드레는 원정, 홈에서 또 마르세유. 강팀들을 좀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파리는 뭐 이강인도 계속 교체로 나왔었고 이 로테를 좀 뭐 주전이라고 해서 꼭 계속 그런 패턴으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떨 땐 뭐 전반에 놓고 뭐 후반에 교체하고 약간 그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선수적인 측면에서는 파리가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이게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브레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결장자가 아주 크게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공격에 뭐 한두 명 정도? 근데 얘네가 그나마 최근 부상이 한 명 정도라서 파리도 에머리 말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장자도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그래도 파리 봐야죠, 이건. 파리가 여전히 일단은 무패 중이고 리그에서. 그리고 뭐 이게 리그 경기는 아니고 챔스긴 하지만 이미 브레스트를 리그에서도 때려잡았고 다득점으로 1차전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다. 근데 이제 마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이 워낙 적다 보니까 뭐 일반 승은 그냥 깔고 가는데 1마엔이 확실히 보이느냐. 일단 3대0으로 이겼죠, 파리가. 그리고 브레스트 상대로 최근 10경기 무패입니다. 9승 1무. 그리고 홈에서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다만 딱 걸리는 건 딱 하나다. 다음 경기 리옹 원정인데 24일 3대0으로 1차전을 이겼죠. 그리고 그냥 한 골 넣고 그냥 그거 계속 가다가 뭐 선수들 교체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한 골 넣으면 4골 차기 때문에 브레스트 입장에서도 어차피 뭐 4골 못 넣을 거 우리도 이제 다음 리그 경기 신경 쓰자 해서 흐지부지 끝나면 마인을 봤던 경기가 뭔가 한 골차 승부 뭐 그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미넨도 한 골 차였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걸리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사실 뭔가 승마인을 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승의 마인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좀 그게 걱정되면 언오버로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요 경기는 가장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다. 제가 볼 때는. 워낙 1차전을 대승을 거둬서 무리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이 너무 적어요. 1마엔도 1.5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려서 차라리 언오버로 접근하는 게 좋다 봅니다. 일단 브레스트의 챔스에서의 그 득점력 보면 이게 갈 수가 없긴 하네. 오버를. 파리도 홈에서 4대2, 4대1, 3대0. 확실히 파리가 득점력이 괜찮다. 결정을 했습니다. 배당이 적더라도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브레스트가 골을 넣으면 오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브레스트가 골을 그닥 못 넣었어가지고 챔스만 놓고 봤을 땐 승마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은 배당이 적어도 뭐 다폴더로 데려가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스턴도 이 프렌이 가장 좋아 보여서 그거고 뭐 파리도 승, 뭐 배당을 높여서 마인이지. 뭐 고배당으로 가면은 뭐 핸드무 쪽, 이핸드무 쪽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다음 경기 레알하고 맨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가 가장 이제 빅매치죠. 왜냐면 레알 같은 경우 말도 안 되게 이제 그때 맨시티가 계속 리드를 하다가 이제 역전을 했기 때문에 레알 입장에서는 또 좋아요. 홈이라서. 그때 벨링엄의 이제 그 극장골 아니었으면은 오늘 좀 더 볼만 했을 텐데 물론 그렇다고 뭐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승부이면은 더 연장 갈 가능성도 있다 보여지는데 일단 레알이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선 급하긴 합니다. 슈팅도 레알이 더 많았고 원정인데 점유율만 그랬지. 근데 이제 맨시티가 어쨌든 지난번 뉴캐슬전에 대승을 거뒀거든요. 마르무시가 그때 해트트릭을 했나? 그래서 마르무시가 어쨌든 보통 이적하면은 골을 잘 못 넣거나 이제 리그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마르무시는 이름값 좀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랑크에서도 골을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저는 그때 레알이 이길 때 무슨 생각했냐면 왠지 오늘은 레알 홈에서 뭐 맨시티가 이겨서 약간 연장 가지 않을까 그런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지금 배당은 맨시티 쪽으로 빠지긴 해요. 일단은 결장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결장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레알이. 음바페, 호드리그, 벨링엄 지금 결장 표시가 없고 맨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강대강으로 아칸지 빼고는 이제 거의 강대강으로 붙는다면은 저는 레알이 지난번 오사수나전 비긴 거, 뭐 최근 홈에서 AT 선제골 내주고 비긴 거. 그러니까 레알도 홈에서 무패가 아마 조금 최근에 이제 패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알이 그렇다고 해서 맨시티를 압도할 거냐? 또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 레알 입장에선 비기기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저 배당이 저는 뭔가 느낌이 그때 레알이 이길 때부터 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뭔가 홈에서는 맨시티가 지고 또 레알 홈에서는 레알이 지는 약간 그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전 맨시티 프레임 봅니다. 레알도 홈에서 뭐 잘 이기고 잘 안 지긴 하지만 실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레알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합니다 실점. 최근 오사수나 뭐 맨시티, AT, 레가네스, 에스파뇰 최근 경기 보면은 레알도 막 그닥 실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겠다. 그리고 맨시티는 뭐 원래 이번 시즌 항상 불안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2.5 줬으면 당연히 오버 갔을 텐데 3.5라서 저는 프렌 봅니다. 프렌. 그리고 이 경기도 1차전과 마찬가지로 다득점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언오버 간다면 언더보단 오버 접근이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맨시티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갈게요. 오늘 축구요. 글쎄요. 오늘 축구 좋아 보이는 게 몇 경기 있는데 배당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오늘 확률을 높이려면 낮은 배당이라도 낑겨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프렌이나 뭐 마행 같은 경우 좀 애매한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보이는 경기 아니면 뭐 배당을 높여서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갈 경기는 있습니다. 갈 경기. 갈 경기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PSV하고 유벤투스. 이 경기도 재밌죠. 왜냐면 지금 유벤이 어쨌든 홈에서 PSV를 잡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인테르도 잡았죠. 그 4연승 중. 왜냐면 그 전에는 무가 많고 그리고 홈에서 벤피카한테도 졌고 승리 자체가 중간에 많이 없었습니다. 원래 유벤이 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승리를 좀 많이 한다. 그래서 4연승. 그리고 지금 보면은 PSV가 홈이긴 한데 PSV 요새 보시면 아시죠? LADBC에서 이 기회를 너무 많이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점이 아약스한테 2점 밀려요. 근데 아약스는 더군다나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아약스가 한 경기를 이기면 5점 차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PSV 입장에서는 실점이 많은 게 좀 걸린다. 왜냐? 위트레트, 빌럼, 그리고 뭐 네이메어, 리버풀, 브레다. 그러니까 모든 경기에 거의 이득 2실점 아니면 뭐 많을 때 3실점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점이 많은 PSV보다는 유벤이 가능성이 높죠. 1차전도 이겼겠다. 그래서 유벤 경기는 패배가 적은 유벤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결장자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자, 일단 PSV 뭐 히카르도 페피하고 말릭 틸만이 이제 계속 부상 중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번에도 봤을 때 부상 중이었고 그리고 그리고 또 있는데 틸 20번 선수도 지금 애매합니다. 발목 부상. 그거 외에는 크게 뭐 없는 것 같은데 바카요코, 루크데용, 노아랭 그때 페리시치가 그때 골을 넣었었나? 유벤전?
뭐 다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유벤이 중요하죠. 유벤. 일단 공격에 거의 아예 없습니다. 블라우비치, 콘세이상, 티모시 웨어. 수비에 그나마 최근 한 명. 요 정도면은 오히려 공격에 그래도 페페랑 틸만이 이 골에 관여한 게 좀 많기 때문에 얘네가 못 나온 지는 뭐 한 3-4경기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벤이 결장자가 거의 없어서 이거는 프렘 받았으면 유벤 프렘 가야죠. 아무리 PSV 홈이라도 예전 PSV 잘 나갈 때 리그 초반 그 정도의 득점력과 그 정도의 점수 차면은 프렘 가기 좀 애매한데 최근에 실점률 보면은 아무리 홈이라도 PSV 승 가기가 좀 빡셉니다. 요 경기 무 나올 확률이 크다 봐요. 그렇다고 유벤도 원정에서 뭔가 이길 것 같진 않고 그래서 프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렌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챔 그리고 챔스 프리미어 그리고 챔피언십까지 해서 오늘 10경기네 10경기 앞에 2경기 건너뛰었기 때문에 뭐 삼포이로는 승이 보였지만 뭔가 울산 경기 취소되고 저거 혼자 가기에는 좀 애매해서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리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이 너무 없다. 추천 2개가 뭡니까 추천?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뭐 질차는 안 눌러줘도 되니까 추천만 눌러주시고 어제 원래 아챔을 건너뛰려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승패가 보여서 가서 다행이다. 왜냐면 어제는 해축을 말아먹었기 때문에. 예. 추천 감사합니다. 딱 2번만 더 눌러주세요. 7개만 채웁시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아챔은 어제보다 배당들이 다 높고 어제만큼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는 그래도 이제 뭐 의미 없는 빗셀 고베라든가 원정이지만 너무 강한 아릴랄 뭐 동기부여에 있는 에스테글라 보였는데 오늘은 딱히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배당이 높고 그래서 무나 이제 고배당 쪽으로만 접근을 하고 오늘 갈만한 게 이제 도르트문트 뭐 에스턴이나 이제 프렌 뭐 8의 일반승 이게 마엔이 확실히 더 보였으면 좋을 텐데 좀 애매하고 루턴타운도 타이밍상 이길 타이밍이긴 하지만 좋아 보이는 그런 승은 아닙니다. 그리고 맨시티 프렌보다는 유벤 프렌이 더 좋아 보여요. 근데 배당은 맨시티 프렌이 높죠. 그래서 오늘은 뭐 좀 애매하다 싶으면 프렌 쪽으로 접근을 하세요. 프렌 쪽. 그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수님 후원 감사합니다. 방종을 하고 그 아챔은 오늘 따로 가진 않을게요. 수님. 아챔은 지금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9시 마감이기 때문에. 아침은 각자 가죠. 저 여기서 골라서 갈 겁니다. 그냥. 고배당으로 그냥 아침은 각자 골라서 가고. 요 챔스 이제 해축 아침 제외하고 해축만 이제 해서 조합을 한 9시에서 9시 10분? 그 정도? 늦어도 9시 10분까지는 보내드릴게요. 지금 대충 어떻게 갈지는 생각을 해놨는데 고배당을 어떻게 가야 될지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프렌 보는 것들을 물을 가야 될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프렌 쪽 승을 봐야 될지 그게 고민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하고 유튜브도 올려드리고 저는 조합까지 마무리해서 한 2-30분 남았는데 해서 늦지 않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경기 많아요. 내일 봅시다. 내일은 낮에 올 수도 있는데 공지할게요.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